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마지막 도로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지고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정치적 활동을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을 막고 복귀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권성동 박근혜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울면서 헌법 수호와 대통령 탄핵을 호소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탄핵의 앞장선, 박근혜 탄핵의 논리를 제공해준 특검의 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윤석열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다니 보수 괴멸과 보수의 극우화의 천병답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까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해라 라고 베팅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위공직자가 이 정도 외화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팔았는데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그러면 언제 샀는지,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팔지 않고서 전 재산 공개를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리, 외환 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정책 결정자입니다. 자칫정책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즉 국민경제가 망가질수록 본인은 이득을 얻는 공적 실패가 사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이미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보안율과 원화가 하락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BIS,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익 활용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무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로써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켜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 그것도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자초한 이유가 결국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익을 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여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이유 등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우리 모두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